야 쫄다가 너도 주식한다며? 이번에 하락장 장난 아니던데 계좌는 무사하냐? 아니, 난 다 파란색이지. 왜? 너는 수익 봤어? 이번에 MACD라는 지표 알게 돼서 써봤는데 꽤 달달하던데? 너도 써봐. MACD? 그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에이 참, MACD는 이거 막대기 위에 있는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올라오면 사기만 하면 돼. A few moments later. 오, MACD 막대도 위에 있고 오르고 있네. 그럼 지금 당장 사볼까? 잠깐, MACD 뭔지는 알고 쓰는 거야? 응? 그냥 이거 막대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 막대가 위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MACD는 주가의 추세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거든. 지금은 상승 초입이 아니라 이미 조금 지났는걸? 그래? 그럼 다른 걸 사야 하나? 근데 차티, 이미 상승 초반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쫄딱이도 궁금해하는 MACD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차트는 알파스퀘어. 먼저 MACD가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MACD라는 지표는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MACD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CD선, 시그널선, 이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MACD선은 단기 지수이동평균값에서 장기 지수이동평균값을 뺀 것으로 두 이평선 간의 거리를 통해 두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지, 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그널선은 앞서 보한 MACD선을 한 번 더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차트에서 보이는 막대 그래프로 MACD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MACD선은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을 뺀 값으로 이를 통해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지 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그널선은 MACD를 한 번 더 평균낸 선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에서 시그널 값을 뺀 것으로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추세 전환을 알 수 있습니다. MACD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값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알파스퀘어에서 사용하면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설정 톱니바퀴 클릭, 기간을 순서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은 각각 장기 26, 단기 12, 시그널 9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스퀘어에서는 이 값들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쓰시면 됩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MACD가 어떤 건지 알았다면 어떻게 쓰는지 매매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ACD의 대표적인 세 가지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교차 전략.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 지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MACD선을 지수이동 평균한 것이 시그널선이라고 했죠. 즉, 한 번 더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MACD가 상향 돌파한다면 이는 상향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그널선을 MACD가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하향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매도를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이 너무 얇고 화면이 작아서 보기 어렵지 않나요? MACD와 시그널선을 뺀 값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전환되는지 그 지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MACD가 시그널선보다 위라면 히스토그램이 양수니까 그 전환 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MACD가 시그널선보다 아래라면 히스토그램이 음수니까 그 전환 지점에서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위로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올라가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지점에서 매도, 하락하는 추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매수, 내려가는 지점에서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선 교차 전략입니다. 이름대로 MACD와 기준선의 교차 지점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앞에 말한 시그널 교차 전략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만나야 하는 두 지점이 다릅니다. 아까는 비슷한 선 두 개끼리 만나는 지점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MACD와 가로선, 기준선 0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MACD가 기준선 0에 도달했다는 것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값이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MACD선이 0보다 위로 올라온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MACD선이 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MACD만 제가 두꺼운 선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선이 0 기준선에 닿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때 상향 돌파하니까 매수, 상승 추세로 실제로 바뀌었고요. 하향 돌파하니까 매도, 하락 추세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꽤나 잘 짚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약! 두 개의 MACD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그널 교차 전략은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것, 기준선 교차 전략은 MACD선과 기준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또 시그널 전략은 MACD와 그 평균값을 비교해서 MACD의 고점, 저점을 찾아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방법이고, 기준선 전략은 주가의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략을 찾는 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지표가 하락한다면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가 하락할 때 지표가 상승한다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다이버전스는 상승, 하락 추세의 강도가 약해지고 반대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MACD는 하락하는 경우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라는 방법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해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할 때 MACD가 상승한다면 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MACD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MACD를 통해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이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수렴과 발산인데요.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뺀 값인데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두 개를 뺀 값은 양수가 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두 개를 뺀 값은 음수가 됩니다. MACD는 두 값을 뺀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MACD가 기준선 0에서 멀어질수록 두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MACD가 0에서 멀어지는 것은 두 이동평균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발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MACD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은 두 이동평균선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수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이것을 통해 MACD의 추세와 전환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시그널선인데요. 시그널선이란 MACD를 지수이동평균시킨 것입니다. 지수이동평균은 일반적인 이동평균과 다르게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더한 평균값입니다. MACD가 고점인 경우, 주가도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MACD가 저점일 때, 주가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MACD의 고점,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가 바뀌니까 이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MACD를 이동평균한 시그널선을 활용하여 조금 늦더라도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MACD가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트는 알파스퀘어. 이러한 MACD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에 기반한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횡보하거나 불규칙적인 장세에서는 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MACD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MACD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퀘어를 활용해보세요.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